네, 2022년 3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발표한 후 문윤 배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6월 1일 지방선거에까지 큰 영향을 끼칠 텐데 상당히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위기죠. 이 위기를 윤석열 당선인은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재미삼아 윤석열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한번 만났던 사람인데 최용권 씨입니다. 그는 육군상학교를 나오고 주역을 공부해서 지금은 최공수 철학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이분이 저와의 만남에서 윤석열 씨의 운세는 나용대검이다. 그때는 대선을 앞두고 그때 쭌리 사건 터지고 해서 굉장히 윤석열 씨가 코너에 몰려 있을 때인데 나용대검이다 그랬습니다. 게으를 낳자, 게으른 용이 띠대자, 칼검자,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이다. 게으른 용이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확실하게 해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봤는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지금 문윤 배틀을 하는 거 보게 되면 기호지세, 말을 타고 있으면 기마라 그러는데 호랑이를 타고 있으면 기호입니다. 호랑이를 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본인이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거꾸로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죠. 상당히 위태한 순간일 수도 있는데 이 기호지세 상황에서 윤석열 씨는 어떻게 극복을 할지, 그의 운세는 어떤지 한번 최용권 씨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뭘 생각하냐면은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국민이 뽑았느냐. 그 다음에 윤석열이는 대통령이 되면서 나는 왜 국민이 나를 뽑아줬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번 아마 유튜브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대통령은 국민과 시대가 만들어주는 거지 사주팔자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면서 국민이 말 그대로 나쁜 사람 잡고 올바른 국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윤석열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분명히 이번에 된 것의 가장 핵심은 나는 그거라고 봐요. 왜? 아마 저도 정확히 보세요. 이제 윤석열 찍은 사람의 39%가 정권 교체를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정권 교체 1번은 뭐냐? 바로 현재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했던 게 적폐청산이거든. 쌓여있던 부조리 부패 없애겠다라고 왔는데 더 많은 부조리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걸 잡으려고 한 사람을 못 잡게 하니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주고. 그렇죠. 역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민주화되고 그다음에 경제 발전된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나라야. 그것도 윤석열이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은 나는 일단 그걸 생각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과연 대통령이 되면은 나한테 주어진 일은 무엇일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다 전문가한테 맡기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핵심적인 일을 하겠다. 외교나 국방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 중에 1번은 본인이 얘기 안 했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공정과 상식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있는 공정, 그 공정의 기준은 상식이다라는 거에서 공정하게 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의 1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 중에서 그런 입장에서 윤석열은 대통령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되겠다고 한 입장에서 그럼 내가 대통령 됐을 적에 정말 공정과 상식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라고 봤을 때 가장 나로서는 총칼을 갖고 있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봤을 적에 저는 1번의 문제, 즉 윤석열 입장에서 내가 공정과 상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제일 큰 장애 요소로 본 것이 뭐냐? 저는 이렇게 봐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바로 적폐가 대한민국 부패의 오케이. 가장 기본이다. 기본이죠. 기본이다. 네, 맞죠. 바로 그거다. 그거를 갖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쌓여있던 감정이 있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있을 적에 그때 당시 그 뭐 검찰총장 뭐 문제 나왔을 때 거기에 그냥 반기 들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끝까지 난 해보겠다 해가지고. 왜? 그거는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정말 여야 따지지 않고 좌우 이념 따지지 않고 권력이 결국은 부패의 근원이구나. 그것도 대통령 권력. 이거는 잡아야 되겠다. 그걸 봤을 때 윤석열은 생각 안 했겠어요? 딱 생각했어요. 그럼 문제는 과연 무엇이냐? 바로 청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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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제일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결국은 그래서 딱 꺼낸 얘기가 무슨 얘기를 꺼냈냐면은 공간이 의식을 좌우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얘기했죠. 결국은 그게 저는 봤을 적에 그 단어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뭐 정말 결심을 해서 한 기간은 짧지만은 그동안에 무지무지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를 옮기겠다, 난 나오겠다라고 한 거는 이거는 절대 불변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저는 잘 됐다고 봐요. 이거는 내가 왜 그렇게 잘 됐다고 보냐면은 저는 이제 아까 명리를 했던 사람이니까 명리적 입장에서 제가 이제 청와대라는 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청와대가 최초 있던 건 원래 사실은 경복궁이 있었고 근정전이 있고 원래 거기서 임금이 있었던 데인데 현재 청와대 거기는 사실은 총독부가 있던 자리예요. 그렇죠. 총독부 관서. 예, 총독부 관저가 있고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뒤에서 다 권력을 잡고 일제시대 때 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 뿌리는 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조선시대 500년의 헤드쿼터는 바로 광화문이었어요. 긍전전이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거기였어요. 거기에 바운더리였어요. 결국은 우리가 조선시대를 따지면은 사실은 왕정 아닙니까? 결국은 왕의 의식과 사고가 생기는 데는 바로 청와대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청와대는, 즉 우리는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되면서 우리는 헌법을 바로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었고 무려 9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과 권력, 즉 국민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될 것이냐. 국민이 주권되는 나라를 만드는 게 9번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즉 문제는 뭐냐면은 조선시대 때의 지금 현재 청와대 위치, 즉 거기 위치는 왕정 일대의 사고고 여기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수많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다 그 많은 대통령들이 다 거기 들어갔는데 그분들은 어떤 면은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뭐 민주경력서부터 군인서부터 독립운동했던 사람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들어갔는데 말미가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럼 뭐가 도대체 문제냐? 저는 우리가 환골탈퇴라고 하잖아요. 탈퇴. 그러니까 환골탈퇴는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1948년도에 즉 일본을 거쳐서 환골탈퇴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환골은 됐어. 왜? 뼈대는 다 바꿨어. 왜? 민주주의 헌법으로 했고 국민들은 다 민주주의 다 됐어. 근데 문제는 탈퇴를 못한 거야. 어디만 탈퇴 못했냐? 청와대만 탈퇴를 못한 거야. 대거리에 그 사람. 즉 공간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사실은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에 그 적었던 거기에 문재인 대신 그냥 그것만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오잖아. 그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일단 들어가면 못 나와. 완전히 늪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랬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니 자기가 청와대 가서 하룻밤도 안 잡은 사람이 나 안 들어가겠다. 윤석열 지금 대통령 보고 안 들어가겠다.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지.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필이 있다고 봐요. 필. 예. 저는 이렇게 봐요. 항상 이 최고 지도자로 올라가게 되면요. 가만히 있어도 하늘이 전기를 줍니다. 너는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전기를 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거는 신념에 의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지 누구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그만큼 대한민국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던 거다. 그래서 청와대는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다. 그럼 나오는 것까지 좋은데 그럼 왜 용산이냐 이거야. 왜 용산이냐. 그런데 용산에 대한 얘기는요, 솔직히 말해서 뭐 풍수한 사람이 얘기했다, 뭐 누가 얘기했다,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은 상식적이에요. 대한민국 지도, 우리 서울 지도를 딱 놓고요. 옛날에 강북 시대 때는요, 분명히 지금 청와대가 강북의 중심입니다. 오케이. 예, 광화문. 근데요, 강남, 강북 다 포함한 서울 지도를 딱 놓고 봤을 적에는 중심은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이 바로 중심이에요. 바로 용산이 중심입니다. 용산이 바로 중심이고, 그 다음에 뭐 부수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용산으로 갔을 적에 청와대가 옮겨도 문제가 있냐 없냐. 저 그대로 얘기할게요. 저 군인 했잖아요. 저 국방부 지금 현재 그때 신청사야. 국방부 건물 질 때 저 거기서 근무했어요. 제가 얘기해요. 그때 국방부하고 합참 건물 하나 썼는데도 다 썼어요. 별관 해가지고. 전혀 이상 없었어요. 전혀 이상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배경속도 나와. 왜 합참이 됐냐? 사실은 8.18 계획에 의해 가지고 평시작전권이 넘어오다 보니까 합참 기능이 커져서 그래서 건물을 지었는데 사실은 그 건물 질 때 제가 합참했을 적에 이거 합참 건물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오늘은 갑자기 국방부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합참 인사들이 욕을 많이 했어 그때. 찌들이 저놓고서는 말이야 합참이라고. 그리고 합참은 옛날대로 그대로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공간도 되고 그 말 그대로 벙커도 2개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너무도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돼 있는 것처럼 돼 있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상식적인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명리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용산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 용산이 왜 중요하냐면요, 용산의 용자가 무슨 용자예요? 용용자죠. 네. 자, 용은 말입니다. 12지기 간지로 따지면 그게 진토를 얘기합니다. 그게 진.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할직에 진은 호랑이로 용으로 나와요. 근데 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진을 수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다는 건 진토의 토는 뭐예요? 양토로 얘기하는데 양으로 할 때 양토로 얘기하는데 그 토 속에는 말입니다. 물이 안에 있어. 토 속에. 그러니까 저수지가 있다. 그렇죠. 물이 담겨져. 그러니까 물이란 게 어떻게 돼요? 담겨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물이 흐를 때는 선을 그려요. 근데 물이 담겨 있으면 어떤 모습입니까? 평평한 모습이에요. 평평한 모습은 2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평등,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국민이나 대통령 평등. 2번째, 물과 같이 평등한 게 또 뭐죠? 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고라고도 얘기합니다. 수고 법고. 그러니까 결국은 진이라는 위치, 즉 진토라는 걸 딱 받았을 적에 그 사람은 법의 공정성과 평등 의식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리고 과연 용산이라는 데를 진토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왜? 이름은 마음대로 붙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 마음대로.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 용산이 바로 옆에 가면은 사실은 용산에 이름이 붙기 전에 마포 쪽하고 연관이 돼요. 마포가 뭐예요? 나루포 아닙니까? 거기 물이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진토가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거기가 항만, 부두, 시장. 그래서 항만, 부두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얘기하고 거래하는 곳이 그 진토예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뭐 국민들 봐서 뭐 얘기하고 하다며. 그게 진토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진토의 모습이 그대로 상징된 게 용산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는 용산이 그런 큰 의미가 있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용산으로 가는 게 우리의 어떠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거는 여담으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진토다 용이다라고 하면은 연상되는 게 있죠. 우리 주변 국가 중에. 진토, 우리는 용, 중국이에요. 진토가 토니까 중국이네. 네. 중심이죠. 그래서 항상 그 용산 지역에 청나라가 왔었고, 일본이 왔었고, 미군이 왔어요. 거기를 딱 잡으면요, 서울을 딱 잡는 거고, 서울을 잡으면 한반도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토 자리에 대통령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방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모여 있다고 했잖아. 시장 이런 걸 내가 얘기했잖아. 국민들이 함께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진토를 한마디로 밑에 밟으면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러면 조선조 때는 경복궁을 만들어서 예, 예. 전체 조선을 지배했는데 예, 거기는 진토가 아니겠는데. 거기는 아니죠. 인방으로 봐야 되겠죠. 인방. 예, 인방. 범인자 인방. 예, 호랑이 인자. 그 범인자. 호랑이 인자. 예, 호랑이 인자. 그러면은 근데 거기는 어떻게 조선조가 500년이 통치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는 그것 자체는 조선조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봤을 적에 정기에 대한 측면으로 따져 봤을 적에 그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그 경복궁 자리 우리가 봤을 적에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한반도에 대한 어떤 사이즈적인 측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으로 해서 한반도를 잡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중국이라고 하는 그 밑에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기운으로 따져 봤을 적에. 근데 그거는 그것으로서 임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중국을 총독부 관저가 경복궁 뒤에 있었던 그러니까 것도 그건 같은 내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내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역 자체가 그렇게 그 기운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그 기운은 사실 500년으로 끝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시대는 시대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 자체가 왕정의 시대였거든요. 왕정의 시대. 왕정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세 좋은 임금이나 왕이 백성을 부리는 거거든요. 거기 그 부리는 위치로서는 괜찮다는 거죠. 근데 환골 탈퇴 바뀌었잖아요. 공화정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다. 안 된다는 거죠. 군주정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예. 군주정에서 그래서 500년을 끌고 온 거죠. 사실은 540년 되잖아요. 우리가 조선 자체가요. 세계에 네 나라가 정도밖에 안 돼. 세 나라밖에 안 돼요. 고려 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말고 외국 중에서 500년 이상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거기도 굉장히 길지예요. 거기 굉장히 길지야. 그러나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러면은 그 기운이 다 끝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성이라고 보죠. 크게 서울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 1000년의 도읍으로 보거든요. 아직 500년이 남아 있거든요. 기운으로 따져보면. 선천 우천 개념이 들어가겠네. 예, 500년이 남아 있는데 그 500년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 제도도 그렇고 한성을 그때 당시에 강남이 없잖아요. 강북에서는 거기가 딱 맞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보듯이 인왕산 밑에서 인왕산 삼각산에서 내려보듯이 북악산. 북악산 거기서 하는 것도 내려보듯이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국민과 같이 평등하게 들어가는 위치로 가야 되는 게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은요. 예. 인수위가 가동할 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을 쓰는 거를 예. 지금 막 50일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주장했다가 아직 펜딩돼 있는데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글쎄 뭐 나는 그 큰 의미 없다고 봐요. 그럼 지금 서둘지 않아도 되는 거네. 아니 그러니까는 내가 봤을 적에는 그 결정하고 그거는 이제 지도자의 그 어떤 제가 봤을 때 지도의 신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들어가면 더 쉬울 수도 있죠. 글쎄 나는 그렇게 꼭 생각지는 않다고 봐요. 지방선거가 6월 1일인데 그러면 지금 들어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글쎄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결정이 됐고 들어가는 거는 시간이 남은 문제고 그 다음에 저는 중요한 입장은요. 거기 결정됐잖아요. 결정됐잖아. 들어간다. 이제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난 청와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청와대 욕심을 버리려면요 빨리 버려야 돼요. 왜? 거기는 한마디로 유혹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빨리 그거를 넘기는 게 국민한테 넘기는 것이 나는 답이다. 그 자리를 국방부가 쓰면 안 돼요? 예? 국방부가 들어가면 왜 그래? 예? 왜 안 돼? 진토에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국방부랑 같이 있어라. 예. 합참은? 합참이야 어차피 지금 현재 봤을 적에 뭐 전술지 한마디로 전략이라든지 전술지휘소 개념이니까 뭐 그쪽을 가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용산 쪽으로 아니 어디야 지금 현재 평택이라든지 아니면 평택 말고 남태령 수방사 자리로 뭐 가든 평택은 미군 기지. 예 미군 기지니까 어쨌든 간에 뭐 중간에 그러면 완전히 그 청와대는 국민한테 개방해라. 그렇죠. 그 시설이 너무 아깝잖아. 예? 시설이 아깝잖아. 그 국민 건데요.
아니 국민 거잖아요. 아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환골탈태가 돼야 돼요. 환골탈태가. 바로 저는 이런 마음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무슨 정말 대권 잡고 할 적이야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목숨 내놓고 했던 분들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아 그분들 그랬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는 하루 이틀 살다 보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국민을 부리려고 그래.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봤을 적에 그런 욕심을 그러면 버리는 게 다시 한번 타이밍 질문 드리는데 지금 인수위 당선인 이 시점에서 밀어붙이는 게 좋으냐? 5월 9일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으냐? 그건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5월 9일 이후에 들어가야죠. 지금 아니 뭐 어떤 걸 봐. 거기 용산을 대통령 집무실로 만드는 거를 지금 문 정권이 못 도와주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권한 이후에 해라. 아니 그 도와줄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고. 안 도와준다 그랬죠. 안 도와준다면 뭐 5월 9일 이후에 하지 못하겠어요. 그럼 대통령은 5월 9일 취임하고 나서 그냥 통이동에서 지내는 게 낫다. 뭐 통이동에 있던 뭐 길바닥에 있던 뭐 그 본인의 의지를 보여야죠. 국민들한테 그 의지를 보이고 지금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제가 이제 저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마음이나 국민의 마음이나 동일하다고 봐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저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의식을 갖고 하려면은 의식이 깨야 되거든요. 결국은 나한테 그러한 유혹이 오게 되면 유혹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권력을 잡으면은 권력을 부리려고 하는 게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 그것마저 버리는 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커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힘당이 5대5라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얼마만큼 홍보하느냐.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저야 뭐 그쪽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한 건데 사실은 뭐 수도 뭐 대통령실 이전 관계도 생각도 안 했어요. 이번에 나와서 명리적으로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아쉬운 게 거기 있는 대변인이라든 이런 분들이 글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서 선생님도 지금 윤석열 마음은 본인이 유추한 거지 뭐 그렇죠. 전화를 통화한 거 그러니까 전혀 없죠. 근데 제가 딱 그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봤을 적에는 그 신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옆에서 누가 주입한 거 아닐까요? 글쎄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제가 사주를 압니다. 그분이 경진일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나용 대건 그랬잖아요. 경진일주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도 잘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뭐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해요. 남의 얘기도 잘 들어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결정한 거 안 바꾸고요. 남 얘기 잘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딱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얘기 들어서 그러니까 누구 얘기 들으면 이 A, B, C, D 얘기를 다 들으니까 A, B, C, D 중에 결정하다 보니까 누구 얘기가 될지 몰라도 그 얘기는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을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단성 있게 행동하고 얘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설명할 때 보게 되면 본인이 용산은 처음에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아. 광화문만 생각했지. 예. 용산 설명이 되게 어설펐어요. 제대로 알면 그렇게 설명 안 해요. 근데 용사 옮기는 것만 생각했지 대안은 못 잡았던 건데 대안은 이렇게 용산이 뿔쑥 군에서 제기해줬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뭐 어쩌면 박성진 기자가 했다. 군에서 여러 가지 설인데 어쨌든 군은 뭐 군 출신이니까 아시겠지만 포스트는 커맨드 포스트는 제공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군에서 이걸 있습니다 하니까 그걸 딱 잡은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은 옮기는 거는 같은 거니까. 저는 그걸 떠나가지고요. 저는 이거는 사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광화문이 될 거냐 용산으로 할 거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광화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광화문 얘기가 나왔고 하니까.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광화문 오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딱 해보니까 이거 100% 용산 가겠다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 사주가 경친이야. 진토를 깔고 있어요. 경친. 그럼 다음 대통령도 다 용산에 들어간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안 들어가고 청와대 다시 갈 수는 국민한테 개방한다면 그러니까 못 들어. 완전 개방하고 다 해놓으면 못 들어가겠죠. 끝이죠, 그죠? 예, 끝이죠. 저는 백악관을 보면서
아, 저게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대통령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미국의 백악관은 연방제잖아요. 초기에는 주들이 힘이 셀 때고 예, 13개조가 독립했을 때 연방 대통령은 권한은 그 군 통수권 외에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워싱턴이 보스턴하고 뉴욕이 합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연방 대통령이 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민주적으로 했지만 지금 제국에 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에 가보면요. 밤에 그 링컨 메모리얼 있는데 거기 가보면 헬기 떠 있잖아요. 민주적으로 해준 만큼 경찰 쫙 깔려 있고 밤에 이렇게 헬기가 그 링컨 메모리얼 쭉 서치라이트 비치고 도는 거 보게 되면 걔는 그 대신에 그렇게 해준 만큼 비용 많이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게 민주주의가 좋은 건가요? 아니 그리고 방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아니 그게 그것보다는 저는 그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느끼면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 들었으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다른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졌어요. 분명히 공무원은 법과 제도에 이루어지고 그 법이란 건 헌법서부터 법률이 있어요. 법률 같은 경우는요 국회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는 건 대통령령으로밖에 못합니다. 얘는 대통령령으로 아무리 해봤자 법에 있는 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위법의 사항이라고. 그런데 너 승진시켜준다, 너 평정에 영향을 준다, 이 말에 흔들려가지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다 자기 본분을 잊은 일이 너무 많지 않나. 그건 지금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북정부 난 계속 있었다고 봐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뼈대는 완전히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해놓고 이 탈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벗어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하고 실제로 행동을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어떤 면에서는 그 정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하나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것마저 해야지 진정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그런 뜻에서 사실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될 때 굉장히 나름대로는 희망을 줬어요. 아 이분이 이거 할 수도 있겠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반대하면서도 난 가능하게 왜 이게 우리한테 남은 마지막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이념주의자니까. 네, 그렇죠. 너는 이념을 벗어나서 하지 않겠다. 왜냐면 성품이 원래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착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착한 게 아니라 저쪽들한테 착해버렸죠. 못하더라고요. 내가 안타까운데. 근데 나는 이번에 정말 저는 이렇게 봐요.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야. 진짜 역사는. 그래서 순식간에 이루어져. 예, 저 가끔씩 이런 얘기해요. 여담으로 얘기하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된 것과 누가 가장 유사하냐 그러면은요. 저는 박정희, 전두환 비슷해.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전두환 비슷해. 예, 전두환 대통령만 하더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당시 순식간에 됐죠. 예, 순식간에 됐죠. 12.12 하면서 그때까지 누가 알아? 그렇죠. 그리고 그거 전혀 예상 못했죠. 그게를 1년도 안 된 사이. 1년도 안 되고 훅 해버린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그걸 자려놓고 나중에 혼자 독박 쓰고. 그러니까는 이제 역사적 평가를 받겠죠. 전두환 평가 받을 예, 저는 역사 평가 받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저는 윤석열 이분 같은 나 순상의 사주를 봤을 적에 이제 괴강이라고 그래요. 괴강의 이런 아주 강한 나영대검의 괴자는 무슨 괴자? 예? 무슨 괴? 괴자가 우두머리 괴자. 괴자가 우두머리 괴자였고 강자가 별강자예요. 우두머리 괴의 별강자. 그러니까 우두머리에 별의 전기를 타고났다 그래서 괴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목이네? 그렇죠. 두목이죠. 그 보스 기질이 있는 거죠. 괴강이. 그래서 괴강이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경진인데 하여튼 굉장히 센 축에 속하는데 하여튼 그 나름대로 특성은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자기 나름대로 고집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런 철학이 그리고 괴강 같은 기질을 갖지 못하면 청와대 못 나와요. 살아나오기 힘들죠. 들어가기도 힘들죠. 절대. 문재인 씨는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약하니까 들어가서 못 나온 거죠. 들어가서 못 나온 거죠. 박근혜 씨도 약한데 들어갔잖아요. 예?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갈 때와 들어가기 전은 너무 천양이 차이나요. 들어간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뭐라 그럴까 그때 당시 사실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문고리 3인방이 있었어요. 예, 실질적으로 나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때 당시 안보실장을 하던 김장수 그때 당시 안보실장 하셨나요? 그때 내 기억에는 안보실장 했어요. 했죠. 아니 세월호 났는데 자전거 타고 배면 보고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안 받아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데가 완전히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이 만들어져 안에 들어가면은 그건 못 나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두철미하셨던 뭐 솔직히 말해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나는 그렇게 봐요. 그분들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몰라도 그분들이 그런 분들 정말 그렇게 뭐 40년 넘게 그 정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결국 본인 문제 뭐 특별히 안 하지만 그 결국 자식들이 다 형문서 갖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큰 나름대로 이게 그래도 대한민국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